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통합교육부가 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 파업할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치솟는 생활비로 캘리포니아주 업계 전반에 걸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버스 정류장의 노숙자들, 버스 안의 노숙자들로 인해 한인 시니어들이 버스 타기가 무섭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가 차량 촉매 전환기 절도에 따른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합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범에게는 $1,000의 벌금이라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는 규정 강화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테라 루나의 권도영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체포되자마자 즉각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권도영 대표가 오래전부터 투자회사와 짜고 테라 루나 시세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몇몇 은행들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 다른 경제 부문들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진단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공급망 강화 목표를 발표하고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약 원료의 25%를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어제 진행된 틱톡 CEO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틱톡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터키와 헝가리를 초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몰아치는 검찰의 수사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이끄는 책임자들을 헐뜯고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이념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학교와 공립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검열 요구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여론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인 5명 가운데 2명이 비만이고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일부주는 비만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공원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등으로 희생된 군인 55명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첫 친선 경기였던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을 터뜨렸습니다. 3월에 광란 16강까지 올렸던 이 UCLA 연구팀이 곤자가 대학에게 76대 79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프로농구 NBA에서는 LA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127대 105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랜만에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통합교육부의 파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파업 마지막 날에 LA시 곳곳에서 교직원들, 교사 모두 나와서 시위를 벌였죠. 그리고 프리웨이 도로 위에 이 다리
이 육교 같은 데 위에는 피켓을 들고 교사와 교직원들이 또 시위를 계속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원텐 프리웨이 상당히 많았었죠. LA 통합교육부 노조가 사흘간의 파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복귀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들 수업도 일제히 재개돼 42만여 명의 학생들 모두 다시 등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교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방학이죠. 4월 첫째 주부터 방학입니다. 때문에 봄방학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했던 사흘 동안 교직원 노조와 교사 노조가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이틀 동안 비가 내렸음에도 많은 노조원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며 우리의 연대는 강하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이 사흘간 파업에도 새로운 계약 조건은 나오지 않았고 노조와 교육부 사이에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가 실제 협상을 구체화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반 노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2만 5천 달러 수준이라며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LA 통합교육부 측은 당초 5% 임금 인상안을 향후 5년간 23%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과연 봄방학 전까지 아니면 봄방학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치솟는 생활비로 캘리포니아주 업계 전반에 걸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캐셔에서부터 패스트푸드 쿡, 가정부, 병원 직원, 스쿨버스 운전사, 청소부에서부터 주정부 공무원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치솟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주 가주 의사당에 있는 세크라멘토에서는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가주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한 DMV 직원은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패스트푸드 가격마저 인상돼 가족들과 외식이 어려워졌으며 생활이 쪼들려 푸드뱅크에 가서 식료품을 얻어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또 부모와 가정부들이 다칠 경우에 주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모와 가정부들이 사크라멘토에 있는 주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출신의 가주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의원이 상정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의원은 또 최근에는 가주의 모든 헬스케어 시설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주의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은 내년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이 주민발의안을 승인하면 가주의 최저시급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또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을 22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주도해 올 들어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업계가 거액을 투입해 반대 캠페인을 벌여 결국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가주의 정책연구센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주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가주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고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은 빈곤층 주민의 소득보다 11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 계층이 분노하고 있다고 UCLA 노동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블루칼라 근로자 계층은 소위 에센셜 워커로 분류돼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일해야 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치는 움직임은 각계로 퍼지며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테라 루나 관련 소식입니다. 권대영 대표가 도주 11개월 만에 유럽의 몬테네그로 국가에서 체포됐습니다. 권대영 대표가 붙잡히자마자 연방검찰이 즉각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전하고 수익도 높을 거란 광고와 달리 사기와 시세 조작을 통해 투자자에게 4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큰 손을 뜻하는 비트코인 고래가 무너지는데 불과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범죄가 있었다는 게 뉴욕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권도영 대표는 테라와 루나 이 두 개의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테라는 미국 돈 1달러와 같은 가치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가격이 변하지 않도록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루나의 발행을 조절해 테라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정성과 함께 20% 가까운 높은 수익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달러쯤에 거래되던 테라 가치가 갑자기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가격 유지를 위해 수조 원대의 루나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무리수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테라와 루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가상화폐 거래소는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5월 12일 하루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25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뉴욕 검찰이 기소하면서 미국 정부는 권도영 대표를 붙잡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의 천재로 불리던 권 대표는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미국이 어제 14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인 미검증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기술의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고 미검증 명단은 수출 통제 가능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검증 명단에 오른 기업은 60일간의 검증 절차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어제 중국 기업 외에도 독일과 캐나다, 싱가포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와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8개 기업도 미검증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유타주가 미국 최초로 미성년 자녀의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펜스 콕스 유타 주지사는 18세 이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주지사 서명을 마치면 유타는 미성년 자녀가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SNS 회사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해서도 안 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노리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컨텐츠를 제한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됩니다. 새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는 SNS 통금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는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는 계정이 잠겨 접속할 수 없습니다. 연방의회가 중국산 SNS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어제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틱톡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큐쇼우즈 CEO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틱톡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Your trackers are embedded in sites across the web.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추 CEO는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관리된다며 중국 공산당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We call this initiative Project Texas.
CEO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I find that actually preposterous. 하지만 일부 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y by American ByteDance personnel. employees in China, including engineers, currently have access to U.S. data. We have, after Project Texas is done, the answer is no. Today, there is still So some you're data that saying we need yes, to delete. but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틱톡은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증거를 의회나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 틱톡이 사용 차단되고 의회에서 퇴출 법안이 추진되면서 조만간 틱톡 사용이 미 전구에서 금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역사적인 전례를 감안해 볼 때 즉각적인 틱톡 금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미국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무부에서 국가안보 위협 때는 해외 특정 기술을 조사하는 기구 설립을 관장하는 존 코스텔로는 틱톡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수정헌법 1조 기사연구소의 자밀제퍼 이사는 틱톡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 우려를 그 방법 위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공공 영역의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오랜만에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60도 중반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도 오랜만에 맑고 온화한 주말 날씨 만끽할 수 있겠고 이렇게 맑고 온화한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은 또 한 차례의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3도, 해안 지역은 61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원더원 놀스 방향입니다. 템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벤나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위틀랜드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에서 슬라우슨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는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내내 폭설, 폭우로 지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이번에도 폭우가 내렸었죠. 그러면서 몬테벨로 지역에는 토네이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발생한 이 사업체 업주는 400만 달러 정도의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건물 지붕이 날아갔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가 건물 지붕을 뜯어냅니다. 부서진 잔해는 휘돌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외곽 지역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해 대형 창고 2채가 부서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That just came through and was just bouncing like a top in between picking up debris. The whole sky looked like a dump. LA 지역의 토네이도 피해로 미 국립기상청이 현지 조사를 나온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The tornadoes that affect this area, they spin up very rapidly. Unfortunately, sometimes too rapidly to detect or warn for.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중부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25채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You could hear the rooftops and the metal flying up, and I think that's what created all the loud noise. 샌프란시스코에선 허리케인급 강풍에 다리를 지나던 대형 트럭이 넘어가고 곳곳에서 나무들이 부러지고 뽑히는 사고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정전 집계 사이트는 이틀간 이어진 강풍과 폭우로 수요일 오전 현재 주 전역에서 6만 6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좁고 긴 구름대가 많은 비를 뿌리는 대기의 강 현상으로 폭풍우가 12차례나 몰아친 캘리포니아에는 다음 주 또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폭우로 인해서 도로 곳곳에는 파톨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가주 교통당부는 포모나 지역의 7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파톨 보수 관계로 23일인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쇄되는 구간은 페이튼 드라이브부터 미션 블루바드까지입니다. 이 71번 프리웨이는 이번 주 초에도 말디윈 애비뉴 인근에 생긴 파톨로 인해서 10여 대의 차량이 집단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해서 잠정 폐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210번 프리웨이 아케디아 지역에도 역시 파톨로 인해서 2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톨을 지나는 차량들은 타이어 루인 부분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서스펜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통부는 파톨로 인한 피해 보상을 최대 $10,000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LA 지역 모든 해변 바닷물에 입수 금지 권고가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의 모든 해변들의 해양 수질이 우려됨에 따라 입수 주의보를 연장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요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리게 되면 주의보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은 비 때문에 각종 오염 물질이 바다에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가솔린 가격 폭등 속에 폭리를 취한 석유 회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의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 회사들의 폭리를 근절해서 가솔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 CEC 산하에 매일 가솔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독립감시기구를 창설해서 정유회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고 폭리 행위가 적발되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고발해서 기소와 민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의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이 만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주로 유통 경로를 받고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공급 부족으로 기름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고 빠르면 27일 하원에서 첫 번째 표결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봄 휴회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버스 정거장에 진을 친 노숙자들과 버스 뒷좌석을 차지한 노숙자들로 한인 시니어들이 버스를 타기 무섭다라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에서 자동차가 발인 것처럼 운전이 힘든 한인 노인층에게는 버스가 발이되어주고 있습니다. 타운에서 동쪽으로 LA 다운타운까지, 서쪽으로는 산타모니카까지 운행돼 운전이 힘든 한인 시니어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진을 친 노숙자들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보통 버스 안 맨 뒷좌석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고 있거나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를 사방에 뿌리거나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니어층 신변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노숙자들의 경우 버스 탑승 시 탑승 요금을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스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막지 않는 버스 기사들이 많아 버스 뒷자리가 노숙자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은 노숙자들이 버스 뒷좌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가방을 메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조심을 하는 거야. 앞으로 떨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 내 친구들도 그 버스 안에서 이 가방에 손잡이 있는 이런 것도 많이 겪거든요. 버스를 타도 위험하고.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숙자들이 그 버스 뒤에서 다 진치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동양인인 제가 혼자서 버스에 있을 때는 조금 약간 두려운 감을 느끼기도 하죠. 일부 시니어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진을 친 홈리스들이 난동을 부리는 광경을 목격하는 경우도 잦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이 버스 안 승객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거나 혹은 밤새 버스 정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어떤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었어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여자분이 있는데 음료수 캔을 거기다 탁 던지니까 그 정류장을 제가 지나쳐서 걸어가가지고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위험하기는 했어요. 정류장에 이렇게 광고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언제 깼는지 그냥 박살내서 그냥 정류장 근처에다 그냥 쓰레기통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버리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다 버리고 남이 버려놓은 것도 다 끄집어내서 허투루 던지고.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끄집어 내렸어요. 그 사람을 기사를 때리니까 두 사람이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고 다른 승객들도 다 내렸었어요. 그게 벌먼하고 올림픽하고 그 사이 기다렸다가 뒤에 가가지고 한참 후에 다른 차를 타고 왔습니다. 노숙자 텐트촌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줄지어서면서 텐트촌 노숙자들이 버스에 오르내리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운 시니어들의 발이 돼줘야 하는 버스마저도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어 버스 안 노숙자 문제를 그냥 이대로 손 놓고 보기만 해서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새학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폭력 피해자 부서도 새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타운 뉴스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2023년도 두 번째 학기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접수를 실시합니다. 참가 대상자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8일부터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노인센터 1층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번호표는 접수 첫날에만 배포됩니다. 총 43개의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학기 프로그램은 피아노 레슨, LAR이랑 신앙송 교실, 암기법 교실에 4개 신설 과목이 추가되어 해피 라인 댄스, 생활 영어, 똑똑한 금융, 의료 세미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법률 상담, 장애인을 위한 나눔 교실과 중고교 청소년들을 위한 스템 교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센터 전화 213-387-773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 지원부서가 올해부터 긍정적 자녀 양육과 응급주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긍정적 자녀 양육 프로그램에선 0세에서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조부모, 친지,
자녀 양육에 관심 있어 하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징징대기, 형제끼리 자주 싸우기 등의 행동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부모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행동, 정서, 발달 문제를 다루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응급 주거 서포트와 케이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338-04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다음 주에 비가 또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이제 날씨 풀리고 봄 찾아오게 되면 야외 활동 하시려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한인분들 하이킹, 산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야외 활동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 삐끗해서 이제 원하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몇 달간 지속되면 뼈가 손상된 건 아닌지 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소 발목을 자주 접질려 치료를 받았던 고3 학생. 통증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발목뼈 일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자주 이렇게 깰 정도로 막 욱신거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딱히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그 정도로 계속 그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성장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만 절개해 떨어진 뼈 조각을 붙이는 수술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김양처럼 발목 뼈 조각이 떨어지는 박리성 골연골 병변은 발목 염좌에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목 염좌 환자의 80%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발목을 삐끗했을 때 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초기엔 큰 증상이 없다가도 운동 등을 통해 발목에 압력이 가해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겁니다. 박리성 골연골 병변의 경우에는 조금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이제 이런 중에 어느 순간 이제 발목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병변 부위로 이제 이런 압력이 이제 가해지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봄철인 3월에서 5월까지 야외 활동 증가로 발목 염좌 환자도 늘어나는데 뼈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2-3달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발목뼈 이상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의 성인 1,0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지지율 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 최저치를 기록한 36%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특히 응답자 31%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인플레이션의 금융위기까지 겹친 경제 문제가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갖가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겨냥해 장벽을 높이고 대신에 미국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의 전략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내놓은 바이오 산업 전략은 제조부터 기술까지 미국 내에 기반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5년 안에 합성 의약품 원료 물질의 25%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20년 안에는 미국 내 화학물질 수요의 최소 30%를 미국에서 생산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원료 물질이 대부분 중국과 인도산인데 이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도 첨단 무기에 쓸 재료 개발이나 물류 과정 단축에 돈을 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공학 제조 강국을 선언한 중국으로 미국 기업들이 몰려가게 될 거라며 적들이 미국의 바이오 산업을 추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바이오 산업의 미국 생산 지원 의지를 처음 밝혔던 미국 정부.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 이어 바이오 산업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중국과는 선을 긋는 작업을 하나둘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을 건 재정적 보조금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이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석 달여 뒤 나올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도 그만큼 높아질 거다. 반대로 미국 진출 기업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다음 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 동맹국 터키와 헝가리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퍼린폴리시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성사하려면 터키와 헝가리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도 두 국가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터키와 헝가리를 초대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두 국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003년부터 지금 20년째 집권 중이며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30년 집권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도 역시 장기 집권 중입니다. 1998년부터 4년간 헝가리 총리를 지냈고 2010년 재집권한 이후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2회 연속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서 두 국가와 미국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터키, 헝가리와 다른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 사이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스위스 크레딧 사태 같은 금융권 불안에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4%에서 4.25%로 올렸습니다. 11차례 쉬지 않고 잇따라 올린 겁니다.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 또다시 올린 겁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ve seen signs of inflation really peaking now, but of course it's far too high. Now we think it's going to come down sharply, really from the early summer onwards. 베일리 총재는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이 제2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a repeat of 2008 at all. Yeah, we've obviously increased the regulation of the banking system since then. We learned a lot of lessons in the financial crisis.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1.5%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국내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재무위기에 빠지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한 겁니다. The inflationary situation, the inflationary pressure in Switzerland is such that a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as necessary. It was the right answer. 스위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스위스 정부 주도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며 금융시장 혼란이 멈췄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오전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한국 축구대표팀과 콜롬비아 간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A매치 경기였죠. 그리고 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처음 선임된 후에 맞는 첫 국제 경기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YTN입니다. 클린스만호는 중원에서 공을 잡으면 좌우와 중앙을 가리지 않는 침투 패스로 콜롬비아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손흥민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에 물꼬를 텄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10분 상대를 압박하며 공을 빼앗은 뒤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36번째 골입니다. 손흥민은 전반 27분 프리킥으로 두 번째 골을 노렸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의 돌파에 이은 정우영의 슈팅 장면도 보기 좋은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 시간 프리킥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A매치 통산 37번째 골로 손흥민은 역대 A매치 득점 3위로 올라섰습니다. A매치에서 프리킥으로만 5골을 넣은 것도 손흥민 선수가 처음입니다. 프리킥 골이 터지자 클린스만 감독도 벤치에서 환호했습니다. 대표팀은 그러나 후반 시작하자마자 5분 동안 잇따라 2골을 허용했습니다. 비슷한 공격 패턴으로 2번이나 골을 내주며 풀어야 할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이강인과 오형규 등을 교체로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루과이는 오늘 일본과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파나마와의 평가전에서 개인 통산 800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호날두 역시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역대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뒤 열린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A매치. 8만 명의 홈팬들 앞에서 메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선수들은 모형 월드컵 트로피를 치켜들었고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친선 경기도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티아고 알마다가 선제골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고 메시가 작정한 듯 프리킥을 도맡아 차며 골대만 2번 맞췄습니다. 서서히 감을 잡아가던 메시는 후반 43분 골키퍼도 꼼짝 못하는 코스로 개인 통산 8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로 통산 701골에 A매치 99골을 합해 기어코 800골 고지에 오른 겁니다.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도 자신의 197번째 A매치에 출전해 역대 최다 경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호날두는 페널티킥으로 119번째 골, 예리한 프리킥으로 120번째 골을 넣어 A매치 역대 최다골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호날두의 멀티골을 더한 포르투갈은 유로 2024 예선에서 리히텐슈타인을 쉽게 이겼습니다. 손흥민의 절친 케인은 이탈리아전에서 A매치 54호 골을 넣어 웨인 루니를 제치고 잉글랜드 대표팀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포브스가 구단 가치를 또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는 역시 또 뉴욕 양키즈였습니다. 71억 달러 상당으로 이제 구단 가치가 나타났습니다. 2위는 다저스였습니다. LA 다저스가 48억 달러 구단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위 뉴욕 양키즈와 2위 LA 다저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양키즈 71억 달러, 다저스 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 엔젤스는 7위로 27억 달러의 구단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레노 구단도 좋겠네요. 구단 팔겠다고 내놨는데 27억 달러의 구단 가치를 받았으니까 좋은 가격의 시장에서 또 한번 베팅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김하성의 허슬 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안타로 출루해서 도루 2개의 태컵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하성이 땅볼 타구를 뒤로 빠뜨리는 실책을 하고 머쓱한 표정을 짓습니다. 유격수 고아르츠와 멋진 호흡으로 병살 플레이도 펼쳤지만 1루에서 세이프. 수비에선 다소 아쉬웠지만 김하성은 스스로 만회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타석 안타를 치고 출루하더니 시동을 건 김하성, 순식간에 2루 도루에 성공합니다. 곧이어 상대 배터리에 허를 찌르며 3루까지 훔쳤습니다. 2연속 도루. 에덤 앵겔의 희생플라이 때 태그업한 김하성은 몸을 날린 슬라이딩으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도루 2개, 1득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이혜인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올랐던 이혜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혜인은 쇼트 프로그램을 합친 최종 합계 220.94점,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2013년 김연아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무려 10년 만에 메달입니다. 이혜인은 지난달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번 주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